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러나요? 예, 이제 교실이 꽉 찰 줄 알았는데 뭐 한 두세 자리 비었네요.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식초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뜨고 있고, 근데 참 세상에 유행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먹거리도 유행이 되고, 옛날에는 옷만 유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요즘은 손톱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 몸도 돌아가면서 유행을 하고 있고, 머리를 보면 머리 하는 사람한테 가도 유행이 있고요. 옷 하는 사람한테 이게 유행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도 유행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좋은 먹거리는 유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좋은 먹거리는 우리들 옆에 있으면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좋은 먹거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초 교실에 오신 것을 굉장히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천년 발효 식초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요. 발효 식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런 차츰 얘기는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단지를 아시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담아놨다가 이제 술로 만들어서 이제 그 나중에 식초가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식초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 하면 우연히 발견이 된 겁니다. 뭐 외국에서 왔다고 하지만은 각 나라에서 다 있었는데 그거를 먹는 것인 줄 모르고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술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술을 나눴는데 그게 나중에 식초가 되었더라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먹어볼까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조금씩 찍어 먹는데 안 죽고 더 좋아지니까 식초가 좋더라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굴 아시죠? 굴.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굴. 예. 바다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유명하게 다가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답이 없네.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예, 굴이, 바다에서 굴을 땄는데, 향도 좋고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생겼어요. 굴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돌 같은 데 들어있잖아요. 돌꽃 같은 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석과라고 얘기를 하죠. 돌꽃 같은 데 딱 들었는데 그걸 깨보니까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걸 먹어도 될지 안 먹어도 될지 얼마나 먹어야 될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사형수한테 이걸 먹였어요. 너희가 먹어가지고 안 죽으면 살려주고 죽으면 이왕 죽는 거니까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왕 죽는 거 뭐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이 사형수가 건강해진 거예요.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굴은 좋은 거구나 그렇게 옛날에는 인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하게 됐고 카사노바는 거의 매일 즐겨 먹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멜젓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름에는 잘 안 나는데, 그죠? 근데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제 음식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식초도,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신맛이 있었고, 그 신맛이 굉장히 좋았고, 식초에 대해서 좋은 점은 정말 이렇게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먹어야 될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 물 드시죠? 매일 물 드시죠? 그러면은 그 물 드실 때요. 식초를 타서 드시면 돼요. 그게 되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빙, 초, 산 이런 거를 드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빙, 초, 산의 뜻이 뭘까요? 얼음빙. 예. 그러니까 16도 이하로 내려가면 걔네들이 얼어요. 예, 굳어버리거든요. 언다는 것보다는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빙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제 식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합성 식초가 있고요. 천년, 발효 식초가 있고, 뭐, 양조 식초 있고, 막, 요렇게 하는데, 양조 식초를, 천년 발효 식초가 양조 식초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천년 발효 식초를 그대로 떼고 싶어요. 왜? 굉장히 순수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식초의 좋은 점 이런 거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식초는요, 첫째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손끝까지 건강하려고 하고 머리가 잘 안 빠지고 머리 끝까지 건강하고 발톱까지 건강하려면은 무엇이 잘 뚫려야 될까요? 무엇이 잘 뚫려야 될까요? 혈관이 잘 뚫려야 되죠. 이게 혈관이 잘 뚫려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혈관이라 말한 거는 좀 굵은 거예요. 근데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가늘고 세세한 걸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가닥만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기 머리카락, 옆에 머리카락 말고요.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한 가닥만 딱 잡으면은요, 모세혈관이, 요 정도다 이러면 우리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너무 굵어요. 너무 굵기 때문에 이런 게 손가락 끝까지 가닥가닥 있다면은 우리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10분의 1이 우리의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오늘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떼가지고 열등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라지는지. 그렇다고 이제 긴 거 옆으로 놓고 이래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가는 걸. 그러면 이게는 일반적인 모세혈관이고 뇌라든지 폐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머리카락의 20분의 1까지 가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포 있죠. 폐포를 이렇게 싸고 있는 애들은 엄청나게 가늡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씩 가다가 무리하게 숨을 쉬고 산을 올랐다든지 운동을 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뜨끔하면서 이럴 때가 없었습니까? 그럴 때는요,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조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폐포가 하나씩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거가 톡 터지면 하고 얘네들 하면은 애들이 가서 빨리 이걸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 작은 폐포로 가는 이렇게 이제 폐포가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 있는데 그 가는 길목 큰 게 막혀버리면은 뻥 뚫리면서 그래서 공기가 셉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 기흉이라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흉이 되면서 공기가 세고 요 안에는 막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가 차여요. 차여가지고 이제 폐는 요래 쪼그라들고 여러분들 하나가 쓰고 머리까지 그 공기가 산소가 못 올라가면 기절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포가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모자라니까 피가 영양소나 산소를 끌고 오지 못하니까 그쪽에가 이제 이렇게 영양소를 못 먹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터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잘 먹고 해야 돼요. 빌빌빌거리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참 많아요. 이게 몸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걸 먹는 게 왜 먹어야 되고 이걸 먹음으로 해서 어디에 좋은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복분자 좋다더라, 아로니아 좋다더라, 오이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 통신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별로더라 하면서 확 또 외면하고 좋다더라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유인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교환 나누어준 거 맨 밑에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라고 있죠. 이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이제 공짜로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 쿠폰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쿠폰을 딱 넣으면은 거기서 저희들이 요거 e-러닝입니다. e-러닝이 뭐냐 하면은 그 인터넷 교육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식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오시면 그 식료에 대한 걸 들을 수 있고 지금은 자리가 꽉 찼습니다만은 그래도 나 듣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의자 들고 와서 앉으시면 돼요. 의자는 줍니다. 그냥 그 뒤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식료에 관한 성질 이런 걸 아시면 좋아요. 그런 거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여기하고 공부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런 걸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이제 뭔가 알고 먹었을 때 복분자가 어디에 좋을까? 복분자는요 간에 좋고 신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를 먹게 되면은요 피곤함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복분자 주를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주를 담아서 드시면 돼요. 요거 기다리면 주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진해요, 여러분들. 진한데 이걸 어떻게 해서 식초를 만들어 볼까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 건강까지, 모세혈관이 건강하다면 여러분 아플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플 일이 없는 게 끝까지 혈관 쪽으로 모든 이제 그 영양소를 다 몰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머리카락 숱이 별로 없어요. 고민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아, 예. 머리카락 숱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숱이 많아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무지 많아 보이죠? 이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핀으로 이렇게 탁 묶다가 머리핀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머리핀이 잘 안 묶여요. 이거 제 손 한 묶음이 나오거든요. 저도 원래 굉장히 머리카락 숱이 많았다가 굉장히 힘들고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막 그 전국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고되니까요. 막 그냥 그 이렇게 음식 관리를 잘못하니까 머리카락이 빠져요.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쑥 당기면 한 묶음씩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 묶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저는 긴 머리인데 생머리를 이렇게 해 다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전국 투어를 좀 끝내고 계속 이제 이거 연구 때문에 저 유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안 다니고 음식으로 제가 마루타를 많이 했었어요. 실험을 많이 하고 식초 많이 먹고 발효식품 많이 먹고 하는 순간에 머리카락이 지금 3배로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만큼 자르면 편한데 얘는 특이하게도 잘라놓으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놔놓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자르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숱이 없어요. 그런 것도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천연 발효식초를 잘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좋아지려면,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고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이 뚫리고 이러려면은 뭐가 좋아하냐면 신장 기능이 좋아야 돼요. 신장 기능이 좋아야지만, 왜냐하면은 신장을 신수라고 얘기하는데, 신장의 신자에다 물 숫자 붙여가 신수라고 얘기하는데, 신장은 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물이라는 거는 그냥 맹물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가 정이라고 그러면 정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을 이제 나중에 이제 피로 돌려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머리카락을 만드는, 윤기 있는 머리카락, 아주 탄력 있는 머리카락,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그럼 왜 머리카락을 얘기하냐?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탄력이 있으면 몸이 건강해요. 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상식을 아셔야 되는데, 요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은 인체에 관한 강의가 50강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한 요리 강의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안에 식초 만드는 방법도 들어 있고요. 막 이러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쪽에 쿠폰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쿠폰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유인균 발효 복분자 천연 식초 발효 식초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 복분자 700g을 했습니다. 왜 700g 했냐면 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는 1kg를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0g 했고, 또 복분자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싸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재료비가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여기 안 오시고 집에서 재료 사갖고 그냥 알아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최고의 제품이요. 이제 재료의 식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가가면서 꼭 뭐가 들어가면 종균이 들어갑니다. 종균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수강료 냈습니까?
수강료 안 내고 재료비만 주시죠. 재료비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재료비만 주시고 저희들이 10회를 강의를 하거든요. 10회의 재료비만 주시고 수강료는 내시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는 수강료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그야말로 공짜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짜로 공부하는 거는 공짜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베푸는 거 없는데 공짜야. 그러면 분명히 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 혼자 못 먹습니다. 왜? 체합니다. 왜 체하냐? 이 좋은 걸 내 혼자 먹으니까 이거 아니더라. 그래 권하고 싶다.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 걸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저도 계속 주다 보니까 처음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저는 돌려받고 있습니다. 제가 준 돈의 몇 배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복분자 왜 요만큼 하는가 이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일단 여기 보시죠. 자, 유인균 2티스푼입니다. 요게 유인균입니다. 그러니까 유인균이라고 있는데, 누가 그럽니다. 유인균이 사람 이름이냐? 그러니까 제가 황세란이고요. 옆에 붙었잖아요. 황세란이 유인균이라는데, 유인균이란 뜻은 유익한 인체의 균이라는 뜻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안에는 미생물, 발효 분말입니다.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이 요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유인균을 종균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병을 놓고 요 안에 담아가지고 요 기다리면은 발효가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면 발효가 제대로 될까요? 네. 잘 안 되겠죠. 왜 잘 안 되냐 하면은 요 안에 있는 균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균으로 자체 균으로 하려면은 요 안에 원래 있던 균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작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변할까요? 먹기 곤란하게 변할까요? 먹기가 곤란하게 변해요. 그걸 갖다가 부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 다 이렇게 요 제도 만드는 과정에서 요걸 중간에 드릴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종균이에요. 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균이라는 걸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옆집에 아주 맛있는 간장을 만들었어요. 찍어 먹어보니까 탐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간장을 사 먹을 수는 없죠. 그죠? 나도 간장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옆집에 종지를 들고 가죠. 그래서 그 간장을 하나 얻으러 와요. 요만큼. 얻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간장 담을 때 그걸 붓죠.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시간장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씨입니까? 간장을 씨라는 거예요. 간장을 씨거든요. 그러면은 그 균이 뭐냐면 모균이에요. 모균. 그러니까 모균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이게 그 안에 균이 많죠. 미생물이 있어요. 펄펄 삶아가 다 죽은 거 갖고 오면은 아무리 넣고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발효가 잘 돼가지고 이게 5년, 10년 묵은 거 너무 맛 좋은 거 이걸 가져와갖고 여러분들이 담죠. 그죠? 그렇게 딱 담으면 너무나 맛있는 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넣어야지 펄펄 끓이가 온 거는 오히려 썩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시간장이라고 얘기하고 시된장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모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균이라고 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지나고 이제 그 씨앗을 뿌릴 때 있죠. 쌀 같은 거를 쌀 종자 있죠. 그거는 정말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에 그거 종자를 먹어버려요. 그건 안 먹잖아요. 안 먹고 씨 뿌리려고 보관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자들이 굉장히 귀했었어요. 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건 제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원에서 이걸 개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봐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태어난 지 몇 살 안 됩니다.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냐면 완전 발효할 수 있는 것만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발효,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이스트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하는데 이스트도 어디에서 온 이스트인가 여러분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 떨어지는 이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된장, 아주 좋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뭐 500년 묵은 된장, 그리고 100년 묵은 간장, 이런 이게 아주 맛있는 김치, 이런 데서 전부 다 추출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보면 나중에 아주 맛있는 하얀 가루가 아니고 미색 가루입니다. 미색 가루인데 이거 여러분 분유 아시죠? 분유 같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분유처럼 달진 않아요. 얘를 딱 넣으면은 가루가 요런 데 딱 들어가면은 해체가 되면서 막 이렇게 이거 뭡니까? 살아가지고요. 좀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 징그러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헤엄치고 막 다닙니다. 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어떤 애들은 이제 막 이렇게 얘네들 균들도요. 참 사람도 있죠.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동작 빠른 사람이 있고 또 뭡니까 게으른 사람이 있고 막 이렇죠. 균들도 게으른 애는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고요. 부지런한 애는 온데 돌아다니고 어떤 애들은 여기 가서 간섭하고 저기 가서 간섭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하고 요 미생물의 세계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안에 이제 종균을 딱 해버리면 요 안에 균이 확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 한 통의 축산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미생물이잖아요. 그게 축산업을 시작하는데 이만큼이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먹이가 엄청 많으니까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지겠죠. 그래서 한 마리가 9시간 뒤에는 몇 마리가 될까요? 여러분 대강 상상을 해보세요. 한 마리가 9시간 뒤에는 몇 마리가 될까요? 1억 마리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요 안에 스푼이 있는데 요 안에 싹 깎으면은 싹 깎고 들어가면 25억 마리가 들어가요. 근데 요걸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손이 좀 커요. 손이 좀 커서 요렇게 안 주고요. 제가 이티 스푼 해놓으면 사실은 요래 싹 깎아가지고 이티 스푼인데 고봉으로 딱 2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고봉으로 올라갈 때 50억 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증폭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제가 병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항아리 가져오라 안 하고 이런 유리병을 가져오라 그러고 또 유리병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요. 유리병으로 하면은 자 바깥에서 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요 안에는 얘네들의 생태계만 이루어집니다. 얘네들의 생태계만 이루어져서 제일 먼저 효모가 시작을 해요. 효모가 작동을 하면서 이걸 뭘로 가냐? 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데 효모가 없을 때는요. 효모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효모를 막 키우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일부는 떠내서 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빡빡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헐렁한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종균을 딱 하게 되면은 요 안에는 효모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뭐 초산균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효모는 일종의 곰팡이에요. 그냥 이게 요 자리가 여기가 내가 먹을 당도와 내가 이제 유지해야 될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산소를 딱 막아버리면은요. 굉장히 증폭을 많이 합니다. 증폭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복잡해져요. 여기서는 그런 거 생략하고 그런 건 제가 이제 저 부산대학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효모가 증폭을 하고 효모가 이게 점점점 술이 되어 가 버리면은 효모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초산균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유산균은 산소를 싫어해요. 산소를 싫어. 유산균 여러분 아시죠? 예, 요거트 만드는 이런 거, 치즈 만드는 이런 건데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요렇게 딱 막아서 하는 걸 현기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뚜껑을 딱 열고 산소가 들어가죠. 그건 호기성이라 그래요. 호기성, 공기를 좋아하는 거, 호기. 그리고 공기를 혐오하는 거, 싫어하는 거, 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혐기성으로 할 때 정폭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초산균은 산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코올이 딱 되면 여러분들 뚜껑을 열어서 저어 주셔야 돼요. 저어 주셔야지만이 이제 요 안에 있는 초산이 공기를 만났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움직이지 않을 시기가 있으면 안아야 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숨어서 있습니다. 가만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앞에 군대가 사라지면은 이제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그때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는데 그 자기의 생태계가 딱 만들어지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막 생겨나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좀 아시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 유인균은 아시겠죠?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천일염 2분의 1티스푼을 넣습니다. 천일염 이렇게 천일염을 왜 넣어주냐 하면은 천일염이 들어가면은 요 안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물러서 하겠지만은 섬유질에 있는 걸 좀 더 쪽쪽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네랄을 좀 더 섞어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많이 안 넣습니다.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이제 조금 넣습니다. 자, 원당 98g. 왜 원당이 98g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당을 이게 왜 그냥 복분자의 당도가 있어요. 복분자의 당도를 몇 프로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98g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생수를 넣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복분자 것만 빼내면 여러분들 있죠. 썩나요, 나중에. 왜 그러냐. 식초는 됐는데 2번 마시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힘들다. 왜냐 없어서 못 먹어서 힘들어져요. 저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병 담아가지고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니도 먹어보라 이렇게 되면은 자기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욕심내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20리터짜리에 담아요, 지금. 예, 혹시나 여러분들 막 이런 거 구경하고 싶으면 저희들 시합이 있어요. 서면에. 서면 어디에 있냐면은, 옛날 진구청 자리 아시나요? 예, 옛날 진구청 자리 앞쪽에 건너편으로 해서 약간만 초읍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저희들 시합이 있어요. 예, 그 시합을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오셔가지고요 구경도 하시고 발효는 이렇게 하는구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발효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져가시면 제가 여기 온도랑 이런 걸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생수를 700ml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것만 하면 양이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진한 원액이에요. 진한 원액이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나오고 또 이제 요거 물을 좀 가수를 했을 때 더 작게 가수할 수도 있어요.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생수는 저희는 700ml를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원당 168g을 넣는데 합하면은 원당 총량이 266g입니다. 근데 266g라니까는 너무 그죠? 좀 뭐랍니까? 아이고 그램 6g까지 재나 그렇게 하는데 대략 한 270g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 뒤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만들기 복분자를 물에 담고 볼에 담고 손으로 어갠다. 자, 이렇게 물이 나온 애를 여러분 손으로 빡빡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복분자는 이게 산딸기류입니다. 이런 거는 물에 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이제 잘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요런 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볼에 담고 손으로 어갭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일회용 비닐 장갑 하나 드릴까요? 하나씩? 하나씩 드릴까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이 더럽다고 하면은 누가 여러분 손에 밥을 받아 먹겠습니까? 가족들이, 그죠? 여러분 손 빡빡 씻으시고요. 거기다가 또 소독약으로 씻지 말고요.
저기 막 트리오나 이런 걸로 씻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네, 기분 나쁜 사람 나가서 좀 털고 노래 한 곡 부르시고 오셔야 돼. 왜 그러냐면 기분 좋을 때 담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좋은 균들이 배치가 됩니다. 내 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내 몸에 상주한 상주균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죠. 대한민국에서 살지마 하고 여러분 다 이제 어쩌어째 다 나갔다. 그래도 뭡니까? 여기서 또 뭔가가 생겨나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주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있죠. 부산시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서울시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상주한다 그러잖아요. 이 균도 딱 여기에 위치된 상주균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균들이 절대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폐에 있는 균이 위장에 안 가고 위장에 있는 균이 대장에 안 갑니다. 그래서 대장에 있는 균을 대장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유해한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는 유해한 것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에는요, 여러분 건강하다면은 건강한 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또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 범은 1회, 그러니까 복분자 어겐데다가 생수와 원당, 천일염을 섞어서 다시 한 번 더 어겨준다. 이게 잘 섞여 원당하고 난 생수하고 복분자 요거 덩어리하고 잘 이렇게 어겨지도록.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잘 어겨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에 붓습니다. 병에 잘 따라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요 저그릇에 어겨가지고 저대로 따르면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점잖하게 쪽자를 들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 이렇게 깨끗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고 난 뒤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발효병에 이를 담고 유인균을 넣고 저어줍니다. 저어주고 그러면 오늘 할 일은 끝입니다. 뭐야 이렇죠, 그죠? 딴 날은요 두드리고 깨고 부시고 갈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너무 간단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이제 그 비싼 재료 써가면서 간단하게 끝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도 오늘 비싼 거를 했으면 다음에는 좀 싼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싼 거 보고 이럽니다. 흥분합니다. 재료도 싸그면은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 비싼 거 한 거는 여러분 돈을 내놓으셔야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세를 시킵니다. 상세를 시켜서 어떤 날은 좀 비싼 거, 어떤 날은 좀 싼 거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맞춰가거든요. 결코 여러분들이 내는 거는 다른 데 가시면은 이런 식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재료비만 내는 거 이거 없습니다. 한 달 공부하는데 물론 재료비 덤뿍 주고 또 뭡니까? 그 수강료 덤뿍 주고 엄청 많은 양의 돈을 내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내신 그 금액은 한 주일 분입니다. 한 주일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0번 공부할 걸 한 주 공부하는데 다 내놓고 물론 그 재료를 잔뜩 들고 가겠죠. 그렇게 집에 가서 담아라 그럽니다. 그 뒤로는. 그런 것도 있고 왜 연습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35도씨에서 일주일을 발효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효모가 제일 잘 노는 온도가 35도가 됩니다. 그럼 35도를 어떻게 맞출까요? 우리 그거 없습니까? 온도계. 저기 혹시 저 마트에 가면 구석진 곳에 싼 거 파는 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학생들, 초등학생들 문방구 앞에 가면은요, 거기에 온도계가 있어요. 2,000원 주면 삽니다. 사가지고 그 옆에 딱 놔놓고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앉는 전기방석 있죠? 그거 제일 낮은 온도로 해놓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뭐 하나 깔고요. 맨 그게 놔놓으면 온도가 안 올라가요. 전기방석 위에 타올 같은 거 하나 깔고 얘들 딱 올려놓고요. 타올도 있죠. 걸레로 쓰려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이거 있죠.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야, 발 닦으라 이러면서 걸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죠? 그러니까 얼굴 닦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어떤 게 발 닦는 수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아주 여러분들 드실 음식이에요. 그래서 최상급을 가지고 취급을 해주세요. 물론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두고도 잘 안 사용하고, 그냥 요건 좀 버려도 되겠다 하는 거, 그런 거를 딱 놔놓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넘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 밑에 딱 깔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스티로폴 이렇게 뭐 이렇게 택배 회사에서 음식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재료 사고 나면 택배 이렇게 또 그 회 사면 이렇게 그 스티로폼 박스 주죠. 그런 걸 딱 주면은 그 빈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딱 눌러가 하지 말고 공기가 통하도록 해갖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럼 그 안에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온이 되면서 이 안에 공기가 딱 돌아요. 그러면 그게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제가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또 온도 올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셨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발효하면은 술이 되는데 에탄올이죠. 술이 에탄올이 되는데 이때는 당도가 줄어들입니다. 여기 당도가 줄어들어요. 얘가 아마 그때 딱 열면은 이제 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당도가 줄어드는데 사의 복분자 주를 그때는 술이 되겠죠. 이게 건더기를 건져냅니다. 건더기를 건져내 이걸 건더기 건져내려면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렇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라 줘셔야 돼요.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채반에 받치고 건더기하고 액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거의 그 건더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더기는 따로 놔놓고요. 그만큼의 여기 액이 남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700에다가 물 700을 넣어가지고 지금 얼만큼 나왔습니까? 요만큼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 한 300 정도 될 거예요. 700 넣었다 해서 1400이 나오진 않아요. 이게 130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없네. 이게 커트가 없네. 자, 그 정도 딱 나오는데 여기서 덩어리 빼면은 액이 어떻게 될까요? 쑥 줄어들겠죠. 거기서 이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만큼 해서 물 이만큼 부으면 이만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싹 건더기를 건져내면은 싹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짜낼 수 있는 만큼 짜가지고 여기에 붓고 난 뒤에 거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여기에 나오죠. 분리된 복분자주에 생수를 80% 정도 부어준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수를 안다면은 이제 이거 당도계나 알코올 재는 그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요거 당도를 재보고 12%로 떨어지면은 딱 12%가 된다 하면은 물을 가수를 100% 하시면 돼요. 근데 나 잘 모르겠다 하면은 한 80에서 90%를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액이 500ml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얼만큼 넣어줘야 돼요? 400 정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450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80%를 잡아놨지만은 혹시 실수할까봐. 근데 요거 700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700 하면 그냥 90%나 80% 그걸 그렇게 넣어주면 돼요. 대신 이까지 이렇게 넘치도록 넣어주면 안 돼요. 내 선생님 막 엄청 짜가지고 저 1000L 만들었거든요. 1000ml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됩니다. 되고 선생님 저는요 이거 건더기 하나도 없대요. 희한하게. 그래서 1400이 나왔거든요. 1400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자, 근데 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모질게 짜지 마세요. 그렇게 짜지 마시고, 대략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1000L를 만들었다. 1000L가 1000ml, 그러니까 1리터죠. 1리터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건 1리터에서 1리터를 가수하면 돼요. 왜? 요거는 2.4리터니까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400은 가지고 왜 그냥 모질게 짜지 말라는 이유는 얘 건더기를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모질게 짜면 얘들도 뭐 하려 하면은 뭐가 먹을 게 있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짜시고 이게 만들어 드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그 액을요 조금 떠오세요. 떠오시면은 물을 붓지 말고요. 그럼 제가 이제 봐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가수를 하고 분리된 복분자주는 뚜껑을 하루에 한 번씩 열어서 산소를 넣어준다. 이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들은 사실 물을 잘 가수를 안 합니다. 처음부터 당도를 낮춰가지고 이제 막 해서 원액을 만들어내는 걸 저희들은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특히 복분자 주는 술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산소를 넣어주면 요 안에서 이제 걔네들이 살 수 있게끔 그 초산균, 아세트산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초산균이 이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이러는데요. 요 조그만 병에 하루에 3번 열어버리면 막 너무 두껍게 끼우고 막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잊어버렸다 이틀에 한 번 넣어줘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아니면은 사흘에 한 번, 그러니까 근데 됐으면 이제 한 이틀이나 이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럴 때면 2가지의 단점, 그러니까 2가지 하나를 사용하면 하나의 단점이 생기고 이러는데 요 안에는 아까 제가 균이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유산균들이 있죠. 유산균은 뭘 싫어한다? 산소를 싫어해요. 그래서 초산균을 살리려면 유산균이 어떻습니까? 잘 못 살고 유산균을 살리려면 초산균이 좀 잘 못 살고 이럽니다. 그래서 한번 훅 저가 탁 닫아주면은요 초산도 살고 유산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은 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초산균은 초산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유산균도 굉장히 새콤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자. 25도씨 이상의 대수습은 빨리 하려면 30도씨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25도씨 이상의 실온에 두고 진행시키면 2에서 3주 정도 되면은 복분자 식초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맑은 액이 나오면 그걸 다시 뜨세요. 다시 뜨고 그 밑에 초가 되는 거는 찌꺼기 있죠. 그걸 다시 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물을 붓고 원당을 붓고 종균을 넣고 또 만들면은 약간 허미멍텅한 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진짜는 내가 먹고 좀 덜 된 가짜는 남 줘야 되죠? 아니죠? 예, 반대로 하셔야 복 받습니다. 자, 요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 팁이 깁니다. 순수 원액으로 만들고 싶다면 당분의 비율을 조절을 잘해야 한다. 과일이나 채소가 가진 당도에 당분을 추가하여 만들 수 있는데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이게 그 측정 도구입니다. 이 측정 도구가 당도계인데요. 비쌉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담겠다고 20, 30만 원 주면서 20, 30만 원 주면서 이거 사는 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고수가 되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게 여러분 딱 먹어보시고 이 맛이야. 요 맛이야 하는 걸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당도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는데 막 넣어갖고 저어보고 이 맛이야. 그래가 담잖아요. 그래가 실포도 무지 해보고 그렇게 하죠. 그죠? 자. 24%의 당도를 가지고 있을 때 알코올 발효를 잘 할 수 있으므로 당도 여기다 24% 해놓은 거 줄을 딱 치세요. 자, 식료의 당도를 기준에 두고 맞춰야 된다. 복분자의 기본 당도가 이게 당도를 브릭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당도가 24%가 안 됩니다. 24% 무지 달아요. 보통 사과의 당도가 한 16, 이게 14 이래 돼요. 근데 16이면 엄청 달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온 거 좀 달죠, 그죠? 열을 많이 받은데 이런 거는 굉장히 달아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신포도하고 또 당도가 달라요. 각각 당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어기해서 당도를 계산해보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 얘가 여기 지금 물이 빠져나왔죠. 얘 당도를 재보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줄 걸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잰 거는 여기를 10으로 보고 잰 겁니다. 얘가 10이다 한 걸 보고 쟀는데 얘가 비가 이제 아주 햇빛이 다랑다랑 했을 때 딴 거 하고요.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뭡니까 이제 이럴 때 뭐 계속 흐렸을 때 딴 거 하고 당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사과가 일률적이지 않듯이 모든 과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도의 퍼센트를 잡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거죠. 자, 당분을
식료의 당도를 기준에 두고 맞춰야 하고 당분을 줄여서 발효를 진행시키면 에탄올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24가 아니고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낮춰야 한다 이러면은 사실 조금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게 균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면서 저희들은 발효기를 사용해서 팍 그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빠른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걸 맞춰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여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24도의 당도를 맞춰서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에탄올이 만들어지면 에탄올이 되면 12%로 내려갑니다. 12%의 도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수를 하지 않으면 식초를 만들기 어렵다. 이게 식초는 12에서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알코올이 됐다. 아, 이거 복분자 주야.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나는 여기로 끝을래. 그럼 술을 마시면 되고요. 나는 식초로 할래.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12%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의 100%를 넣어준다 이 뜻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가수를 하지 않으면 식초를 만들기 어렵다. 물을 추가하는데 알코올 도수가 10도 이상이 되어도 식초가 되지 않고 6도 이하가 되어도 식초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식초가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당을 표현하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브릭스나 퍼센트로 표시를 하는데 퍼센트는 부피의 단위고 브릭스는 무게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릭스란 뭐냐 하면은 과즙의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로 100g의 물에 녹아있는 당의 g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복분자 식초 만들기 2.4L 발효병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물을 작게 가수하는 겁니다. 복분자 1.5kg 여기다가 하는 거죠. 1.5kg 하면 이 정도 됩니다. 거기다 물 300ml 넣으면 이만큼 뜹니다. 이만큼 뜨거든요. 근데 여기에 복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차올로 있었으니까 이걸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얘들 보고 감시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좀 잘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게 재진 것도 없는데 감시할 수는 없죠. 그죠? 잘 이렇게 봐주시면은, 요렇게 하면은 이제 원당 넣어주고 이러면은 거의 뭐 2리터 차버려요. 근데 요거 1.5리터는 양이 많아요. 요 병에서는. 양이 많으니까 한 1.2리터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밑에 거는 위에 거하고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완전 원액으로 만든 겁니다. 원액으로 만들 때는요, 당도를 확 줄여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당도를 왜 그냥 요거를 이제 물을 요거 전혀 가수 안 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전문가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닥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복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1시에 시작해갖고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30분이면 끝나버립니다.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고요. 자, 복분자. 따뜻하고 맛은 달고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뜻한 성질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질을 아는 게 좀 중요한데요. 뭐 여름에 난 사람, 여름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파, 망종, 소서 요때 난 사람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엄마 나 그거 몰라. 그러면 요새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있으면요 앱을 딱 다운받아서 자기 생리를 딱 넣으면은 자기는 언제 났는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여름에 이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파, 망종, 소서에 나신 분인 화체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입추, 백로, 한로에 나신 분은 금체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을에 난 분인가 동시에 금체질이거든요. 요 사람들한테는 복분자가 그닥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 되는데 봄에 난 사람 입춘 그리고 경칩, 그다음에 한 개가 뭐지? 갑자기 청명 생각이 안 납니다. 입춘, 경칩, 청명에 나신 분들은 봄 체질입니다. 잘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입동, 그리고 대한, 소환. 대한, 소환이 틀리는데
아니고 한 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겨울에 있죠. 입동부터 제가 오늘 안 쓰다 보니까 입동부터 입춘 전에 태어난 사람. 이 입동부터 입춘 전에 태어난 사람은 수체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겨울에 태어난 수체질과 봄에 태어난 목체질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약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말하는 약이라는 건 전부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그러니까 약자가 어떻게 됩니까? 즐거울 낙에다가 위에 뭐가 붙었습니까? 풀초가 붙었잖아요.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좋아지는 것이 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맛은 따뜻하고 성미는 따뜻하고 맛은 달 곳이다. 자, 그리고 귀경은 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 신방광 해놨는데 간경으로 들어가고 신경으로 들어갑니다. 간도 하나 붙여주세요. 자, 효능은 보익 수렴하며 이제 몸을 보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겁니다. 수렴 이게 거두어준다.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몸에 뭔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성질이 따뜻하되 열을 이렇게 마르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조열하지 않으므로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신장의 양기를 만들어준다.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음기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음기를 상하지 않게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않게 하고 고탈하되 응체시키는 뭉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거된 거 있죠. 딱 고정된 거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부숴주는데 뭉쳐지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런 거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 많네요. 고칠 걸 그랬네요. 자, 신허 신장이 허에서 생긴 하초불급의 증상. 이게 뭐냐면은 요 밑에 갈로 해놨습니다. 신기능 허약으로 유정이 뭐냐 하면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거는 남자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몽정은 잘 아시죠? 윤호,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건 생각하지도 않은데 오줌이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마음 먹고 가고 있는데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여자한테도 해당이 되죠. 또는 소변을 자주 볼 때 양기가 부족할 때 쓰인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호로 인한 하초불급의 증상, 소변 빈삭, 소변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 발기부전, 조루, 유정, 황정.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이런 선전 보셨습니까? 그 복분자 그거 주 선전하면서 벽을 뚫고 보셨나요? 벽 그래갖고 이게 청소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벽 뚫고 항아리 깨지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눈을 밝게 하고 이거 간신경을 좋게 하니까 간장과 신장 이렇게 좋게 하니까 눈을 밝게 하고 몸을 경쾌하게 하고 머리털을 휘어지지 않게 하며 소변을 고르게 하는 동시에 살결을 부드럽게 아름답게 한다. 복분자의 성분은 유기산으로 주석산, 구연산 등을 함유하고 있고 정류, 당분, 회분, 비타민 A와 B 그리고 비타민 C도 함유되어 있다. 아주 좋다는 얘기죠. 주인은 신이 허하여 화가 생겨 몸이 신장이 허한 사람들이 특히 여름에 태어난 화체질은 신장이 허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짧고 삽통 해놨죠. 삽통은 소변이 잘 안 나오지 않으면서 통증이 있는 거. 이게 삽통입니다. 요런 게 있는 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나는 하체질인데 그랜드 복분자 먹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럼 물 잔뜩 타고 그냥 물 안 타고 생으로 먹고 싶으면 조금만 맛보시고 나중에 물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하는데 이제 수체나 목체가 먹어야 될 양보다는 훨씬 줄여서 드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목체나 수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자유롭게 드시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다 도움이 됐나요? 자, 이거에 대한 오늘은 설명이 길었는데 다음번에는 나머지 다른 설명은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식료에 대한 것만 좀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요대로 한 번 더 우리 이제
이게 요리 담당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하시는 선생님 두 분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계셔요. 세 분이서 여기서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이렇게 잘 모르면 협조를 구하시고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해도 벌써 잊어버렸죠, 그죠?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해주면 그때 이제 한 번 더 듣고 그때 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당도 재고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